자,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시장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분과 하죠.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아마 녹록치 않으셨을 겁니다. 뭐 지금 낙폭을 줄인다고 해도 시장 분위기가 한층 어두워져 있습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요.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둔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악재이지만 시장은 또 한껏 위축됐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파월 의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당장 5월에 있을 FOMC에 0.5%포인트 금리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더 올리나 쪽으로 또 시장의 참가자들은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올라가면 금리가 우리도 발빠르게 이제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경기 상황이 좋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노동시장도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서 금리를 미국처럼 그렇게 속도를 빨리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네. 고로 우리 주식시장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장 참가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올해 코스피 3,000포인트? 다들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겁니다. 증권사들은 그 코스피 하단 밴드를 더 낮추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이제 2,500까지 낮췄고요. 유한타증권, 교보증권 또한 2,500선대까지 지수 하단을 낮춥니다. 계속 보시죠. 뭐 이러면은 우리 시장 어떻게 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최대한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만큼 많이 빠졌으면 이제 저점이다. 더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살만한 거는 사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좀 잡는 것이 좋을까요? 차장님의 시각을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 먼저 시장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뭐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하다가 이제 부러지면서 오늘 또 분위기는 좀 안 좋은데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좀 잘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걸로 같습니다. 다시 2,700을 탈환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0.5%, 뭐 0.75%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걸 보면 사실은 테슬라가 뭐 한 11%까지 올라가다 장중에 뭐 3%대로 마감을 했는데 뭐 일단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자산을 좀 확보하려고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단기 반등에 따른 이제 그런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5월 FOMC 뭐 0.5% 올리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6월, 7월도 계속 0.5 이상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한 3달 사이에 1.5%가 올라간다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심지어 6월 달은 0.75%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50bp, 6월에 75bp 말하는 거죠? 네, 75bp가 60% 확률이 나왔거든요. 지금 네, 어제부터. 네. 그러면 오히려 6월 달은 50bp보다는 75bp가 확률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이제 5월 초, 6월 중순에 이제 6주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1.25%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들, 속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미국 상황이 좋다라는 얘기죠. 네.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체력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인데 이것도 경기가 침체될 정도까지 올리면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한번 80년대에도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폴 볼커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물가는 잡았지만 경기가 한동안 계속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을 이제 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후행적으로 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오히려 이거는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 체력이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도 그런 주식들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예,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
가이던스보다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네. 예. 그게 결국엔 물류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 시장은 조금 얼어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분명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이슈들을 소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장님, 그러면 뭐 미국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창용 이 후보자는 우리는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말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외국인 건가요? 자금은 뭐 지금도 계속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부분은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각 국가의 경제 체력에 맞는 건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있었냐 없었냐 보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증시는 그때 뭐 출렁이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 봐야 차이가 뭐 0.25나 0.5 정도 차이가 순간적으로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 4%대 정도에 머물러 있고 미국은 8%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나마 좀 덜 오른 편이죠, 인플레이션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츰 이제 원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한국은행에서 고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위험인데 굳이 뭐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그래도 예상을 하면서 또 투자 전략이라는 건 짜봐야 되니까요. 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저희는 다양하게 좀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통해서 또 다른 뭐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K배터리 관련주라 정말 많습니다만 테슬라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배터리 관련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머스크,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요즘 이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푸틴이 더 앞서나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테슬라의 깜짝 실적을 이번에 내놓으면서 더 그냥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또 아니겠습니까? 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는 영향력이 조금 덜해지기는 했지만 트위터를 내가 그거 산다, 나 혼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구 바깥쪽의 위성을 어마무시하게 쏘아 올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테슬라를 쫓아가는 또 이제 협력 맺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대단한 테슬라를 국내에 손을 잡고 있는 업체들을 함께 봐야 되는가가 이제 궁금해져서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일단 테슬라의 실적은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좋았습니다. 뭐 반도체, 뭐 대란, 팬데믹 속에서도 그걸 다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실적을 내놨고요. 그래서 어제도 주가 강했고 오늘도 윗골이 달았지만 주가 강했습니다. 뉴욕장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으로 이제 연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향 관련한 기업으로 뭐 많은데요.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시장 대비 많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러한 상황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하나. LNF 볼까요? LNF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어쨌건 테슬라 향 기업으로서 오늘 시장에서 나름 또 선방하고 있는 모습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등등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테슬라 관련한 이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에 투자를 조금 해보는 거 괜찮은 방법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전체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냥 살 수 있을 때 계속 사서 모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포트에 2차전지 관련 섹터 비중은 한 20-30%는 충분히 있으셔야 되지 않나. 저는 뭐 네. 과감하게 한 50%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에는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으로 온다, 뭐 하드 랜딩으로 온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은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성장이 되게 귀해지는 시장이 나올 거고 그럼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쪽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쪽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쪽이죠. 예, 그러면 아직 전기차가 주변에 뭐 돌아다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더 만들어낼 거고 각 메이커들은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조금 뭐 한 라인을 이제 뭐 깔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주가들은 이미 많이 선반영돼서 한 3년치, 2년에서 3년치 정도 주가가 먼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 소재주들 보면
근데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내후년 3년 뒤에 또 실적이 또 반영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지금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향후에 밸류에이션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 다 뭐 좋으신 종목 위주로 해서 선택해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 정말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인 시기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럴 이제 시기를 이제 내다봐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너무나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과거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시각도 많이 이제 들려주신 바가 있지만은 그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어떠신가요? 완성차는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네. 뭐 그다음에 뭐 현대 위아 오늘 모비스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쪽도 결국에는 확장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배터리 회사들 보면 좀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업계들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근데 해외 이제 메이커들은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자동차를 만든다, 뭐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면서 포드나 GM은 많이 올라갔는데 국내 주식들은 많이 못 올라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출 비중이 이제 영업이익보다는 매출 비중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전기차의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재평가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나 기아를 모아가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주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급하게 올라가면 좀 팔고 뭐 또 좀 빠지면 다시 또 사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와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전고점에 저항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처럼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지금은 좀 사놓으셔도 또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뭐 부분 몇몇 종목은 최근 들어서도 이 이슈를 좀 점검드린 바 있지만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끊고 다시 이제 매수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종목도 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오케이 사인을 한번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쪽 좀 볼게요. 이 종목은 언제 바닥이 대체 어딜까요? 그냥 하염없이 빠집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바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빠지죠. 오늘 많이 빠지면서 거의 뭐 30만 원 선 지금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또 모르겠네요.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참 많이 튀어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관련한 종목들이 참 많이 올랐었죠. 플랫폼, 뭐 OTT,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주들이 정말 나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집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실적을 내놓은과 동시에 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빠졌고요. 하루 사이에. 또 오늘 새벽에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아마존도 뭐 흐름이 좋지 않은 거 매한가지고 다 이렇습니다.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 한번 볼까요? 한때 46만 원 가던 것이 지금 오늘 장중에 이제 30만 원이 또 깨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3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흐름인데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실적이 다소 이제 문제기는 합니다.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기도 하고, 그럼 향후에 뭐가 괜찮은 게 있냐? 글쎄라는 이제 포인트가 실적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인수를 하며 혹여나 뭔가 이제 동력이 되면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장 가보시죠. 어제 저녁이었나요? 그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주 골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요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의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바닥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네이버란 종목이 언제까지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빠졌으면 좀 사보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봤을 때요. 네. 뭐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네. 단기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네이버는 지금 보시면 실적이 부러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연간으로 보면 분기가 살짝 부러진 거지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제 카카오랑 다르게 네이버는 안에 이제 자회사들을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들을 품고 있는 약간 네. 구글 형태의 회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를 뭘로 보냐. 물론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언택트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컨택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 원래 쓰시던 분들이 안 쓰시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쓰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B2C적인 것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 오히려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B2B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더 이제 그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쇼핑이라든지 뭐 검색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 정도는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오히려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언택트 때문에 올라갔던 그런 그 거품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46만 원까지 갔던 거는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은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30만 원 미치면 사실은 그냥 사 모으시는 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한테는 네. 자녀들한테 뭐 매달 한 주씩 사줘라 라고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좀 길게 보면 네이버가 지금 모든 인력들을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술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들은 네이버가 지금 뭐 인력들, 네이버 카카오가 인력들을 대부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버금갈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용도로 한두 주씩 사라. 전에 차장님 3, 4년 전쯤에 카카오를 그렇게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네. 한 주씩 그냥 사 모아 박앤커. 그러면 나중에 큰 자산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차장님 현 시점에서 그러면 네이버냐 카카오냐 네이버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십니까? 저는 네이버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뭐 그 여러 구조 지금 때문인가요? 이슈도 있고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카카오는 오히려 개별 기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에서 오히려 이제 빠져나와서 상장한 개별 기업들을 보시는 게 더 낫다. 지금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카카오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떨어진 게 폭이 더 크죠. 지금 네, 보면. 네.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약간 지주사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실 거면 네이버가 더 나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관심 두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 저희는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세 가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슈 분석 나눴네요.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우리 증시도 이 영향 받아갔습니다. 그래도 낙폭 어느 정도는 좁혀주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코스피는 2706선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0.7% 하락한 922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8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것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확인을 하시면요. 오늘 1239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2,7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600억 원, 890억
원 넘게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IT 업종과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 약세였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12만 원 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선방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네이버가 이렇게 6위로 내려왔는데요.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52주 신저가에 근접을 하면서 마감을 한 건데요. 기관 순매도 1위에 등록되기도 했고요. 간밤 나스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지면서 이 영향도 함께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 그래도 이 중에서는 선방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고요. 펄어비스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93,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안고 성장주들 연일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펄어비스는 그래도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하시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있죠. 오늘 사료 관련주들 연일 강세였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일에서 급등을 하면서요. 오늘 고려산업과 한일사료 그리고 한탑까지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비료 부족 현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비료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우진 BNG는 10%대 강세 안아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곡물 가격과 사료 가격이 오르면 또 닭고기 가격도 함께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육계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팜스토리와 체리브로 각각 5에서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금리 인상이 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보험주 중에서도 손해보험주들이 그중에 강세였습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4%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서 보시면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장중 강세였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 KT와 LG가 로봇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휴림로봇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일동제약이 25%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4%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64,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